자, 어쨌든 시작해봅시다. 첫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 단원입니다. 요 단원은 사실 정말 설명할 게 많이 없는 단원이라 가지고 너희들이 곱셈 공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반 말고 저기 수요일 일요일날 하는 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개강하면서 클리닉을 진행을 했는데 클리닉 동안에 뭐 했냐면은 첫 단원 그냥 한번 너희들이 풀어봐. 근데 뭐 25문제가 냈는데 그 중에서 20문제? 대부분 학생들이 18개, 19개, 20개, 21개, 22개 이 정도 다 맞춰가지고 사실 그 반도 설명을 자세하게 진행하진 않았어. 그 클리닉이라는 건 지금 너네들 가지고 있는 더 그린 교재 1번부터 24번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반도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뭐 계산을 하고 응용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없는 단원이라 여기는 가볍게 진행하고 가볍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가자.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이다. 연산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사칙연산 등장할 거고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그리고 나눗셈 얘기가 나오는데 요 나눗셈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할 얘기가 많은 거는 지금 첫째 단원인 여기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항등식이라던가 나머지 정리 거기 갔을 때 할 얘기가 사실 많은 거지 지금부터 뭔가 엄청난 걸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네 가지는 정말 단순합니다. 가볍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일단 요 녀석을 하기에 앞서서 처음에 진행하는 게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요거 다항식의 연산 요 교재에는 없는 거 다항식은 먼저 기본적으로 뭐 하고 시작해 주세요? 정리를 하고 시작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 나온다 그치? 근데 거기서 뭔가 설명을 하고 싶다 문제를 만들고 싶다 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앞으로 너희들이 다항식을 만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뭐 필요하다면 내림차순 정리라든가 오름차순 정리를 해주세요인데 사실 오름차순 정리할 일은 없고요. 학교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어떤 다항식을 이상한 걸 딱 주고 나서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리하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스스로 오름차순 정리를 할 일은 없다고. 근데 오름차순 정리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거든요. 의미가 없거든. 문제 고작 20문제 정도밖에 안 내는데 학교 시험이 거기서 한 문제를 역으로 낸다? 너무 아깝거든. 물어볼 게 많은데. 그래서 사실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오히려 내림차순 정리는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번 중간고사 때 바로 이제 뭐 나올 거야? 인수분해가 나올 거고 조금 진도가 빠른 학교들은 여러 가지 방정식 하면서 고차 방정식에 넘어갑니다. 그 고차 방정식을 다루는 상태에서도 전부 다 뭘 해달라고 하냐면 인수분해를 먼저 해주세요야. 인수분해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x라는 문자든 y라는 문자든 한 문자 잡고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너희들이 모든 문제들에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물어본다고. 자, 어쨌든 모든 다항식을 만날 때마다 당신들은 뭐 하고 시작한다? 어느 한 문자를 잡아요. x면 x, y면 y. 그리고 나서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내려가는 순서대로 차수가 높은 것부터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까지 정리하시면 됨. 그거 설명하고 싶은 게 끝. 거기서 사실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동류항 정리라는 거. 동류항 정리가 뭐예요? 말 그대로 같은 종류의 항, 정확하게 말하면 차수가 같은 항들 또는 똑같은 항들을 뭐 해주세요? 2개 이상 더해져 있다면은 다 한 대 묶어가지고 개수로 묶어가지고 표현을 해주세요고 뒤에서 나오는 다항식의 연산, 덧셈, 뺄셈을 해주세요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동류항 정리 해주세요지. 이제는 2개 이상의 다항식을 더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다항식에서도 두 번째 다항식에서도 똑같은 2차항이면 2차항, 1차항이면 1차항이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그 두 녀석이 나오면 뭐 해주세요? 한 대 묶어가지고 표현을 해주세요. A에서 온 2차항 5x제곱과 2B에서 온 2x제곱을 둘이 더해서 7x제곱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게 덧셈과 뺄셈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거든. 오케이? 덧셈 뺄셈은 뭐만 잘 해주세요? 동류항 정리 잘 해주세요.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에서 할 얘기는 사실 중학교 때 했던 전개. 이 전개라는 거는 사실 너희들이
중학교 때는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갔을 거야. 만약에 이 두 다항식을 곱해주세요. 전개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곱하고 곱해서 뭐 했다? 뭐 2x제곱에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뭐다? 동류항 정리 함께 해주세요. 요게 다였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 곱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불필요한 연산도 많이 생길 거고 너희들이 이제 고등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분명히 시간 부족에 시달릴 거예요. 학교 시험이 중등 과정과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부족. 중학교 때는 사실 수학 공부를 정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 평소에 교과서나 뭐 있냐 중학교 교재 뭐 쌤 보나 요즘도 중학생 때? 어쨌든 중학교 문제집에서 흔히 보던 문제들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풀어봤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 똑같이 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학교 시험 다 푸는데 30분 정도면은 거의 끝나고 한 20분 정도 검토하고 좀 빨리 푸는 애들은 더 빨리 풀 수도 있고 정말 막 5분밖에 안 남고 이런 애들은 사실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보통 기억이 좀 덜 나가지고 그 한 문제를 좀 오래 붙잡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일이고 근데 고등부는 전교 1등들이 5분, 10분밖에 안 남아요, 시간이. 오케이? 수학 만점 받는 애들이 한 5분, 10분? 10분 정도 남을까 말까거든. 근데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너희들이 좀 고난도 문제들, 좀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의 시간 분배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연산들을 많이 줄일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아까 그 2x 뭐였지? 마이너스 1에 3x 플러스 1이었나? x 플러스 3이었나? 이런 녀석을 전개한다고 쳤을 때 내가 이제 수학상 예전에 여기 나경이가 나랑 수학 하했지. 나랑 수학 하했었지. 12월 달. 아, 넌 상이었어? 승현이가 너도 상이었고 성호도 상이었나? 아예 상반이구나. 어쨌든 그때 내가 뭐 해달라 그랬었어? 1차식과 1차식의 곱이니까 몇 차식이 될 예정이다? 2차식이 될 예정이거든. 2차식이 될 예정이니까 뭐 해주세요?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을 따로따로 바로 찾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둘이 곱해서 2차항을 만드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개수 얼마? 2. 그 다음에 1차항을 만드는 모든 방법들 한 방에 생각을 해주세요. 미쳤나봐.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6. 그래서 바로 계산해서 5.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 오케이?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나중에 너희들이 빠릅니다. 약간 암산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나중에 점점 차수가 높아질 거란 말이야. 언제까지 계속 전개를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몇 차식과 몇 차식을 곱했으니까 1차식과 2차식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몇 차식이 될 게 당연하고 3차식이 될 게 당연하고 그리고 나서 3차식이 될 예정이니까 뭐 해주세요? 3차항과 2차항과 1차항과 상성을 찾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3차항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거 하나. 그래서 얼마? 2. 2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에서 2, 여기에서 2, 4.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이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 오케이?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해달라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항들 찾을 때마다 나 2차항 계수 찾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실제로 너희들이 이 단원에서 학교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를 보면은 이런 문제를 만난다고. 몇 번? 너희들 오렌지 교재 4번을 보시면요. 어떤 3차식 두 개를 곱해놓고 나서 거기서 뭐 해주세요? 2차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3차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걸 훨씬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목표 항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고 그 항의 개수를 찾는 연습을 평소에 전개할 때부터 해두면 된다. 약간 이걸 목표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바로 밑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그래서 1 더하기 어쩌고 항이 101개나 있습니다. 101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 식을 제곱을 한다. 우리가 항 2개짜리나 항 3개짜리의 제곱은 공식이라도 있지. 101개짜리 제곱 공식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너희들한테 만들어 가주세요 라는 얘기고 그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한 번 더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쓸까? 우리는 요거 쓸 때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되겠다? 얘는 빼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항이 몇 차항?
오창이다, 그치? 그리고 오창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용을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중략할게요. 그러고 나서 오창을 만드는 방법 뭐 있어? 오창과 상수항 곱해서 개수 얼마? 1. 둘이 곱해서 또 만들 수 있지. 개수 얼마? 1. 지금은 다 1밖에 나오지 않네요. 2창과 3창 곱해서 개수 얼마? 1. 3창과 2창 곱해서 개수 1. 4창과 1창 곱해서 개수 1. 5창과 상수항 곱해서 1. 그래서 6개가 되겠네. 그럼 이제 전개를 하다 보면 다른 항들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고요. 우리는 오직 뭐 5창의 개수는 6x 5승이 된다 까지 찾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 달라고. 그래서 전개도 일부러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는 지금 나누에서는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뭐 딱 요 얘기. 예를 들어서 x 3승 어쩌고저쩌고를 나눠주세요. x제곱에 어쩌고저쩌고가 있으면은 여기 개수 얼마? x부터 시작해서 맞춰가지고 계산하는 거 있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딱히 여기서는 설명 자세히 안 합니다. 다음 단원의 항등식에서 나눗셈을 훨씬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걸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직접 나눗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 만날까 말까 한 녀석.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다항식의 연산 단원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첫 번째 단원은 그냥 빨리빨리 얘기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 단원에서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건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떤 거냐면 방금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훨씬 좀 빨리 전개하고 싶은데, 즉 훨씬 빨리 곱셈을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공식과 한 게 몇 가지가 있지. 곱셈 공식이라고 해서 그 녀석에 대해서 너희들이 외우고 있냐 못 외우고 있냐를 좀 물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만드는 변형 문제, 정확하게는 공식 이름은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 녀석은 외우지 말고 진행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만 살짝 얘기할게요. 수일반도 클리닉 시험 우리 수업 전에 그냥 클리닉 때만 그거 했거든. 시험을 한번 봤거든. 그때 한 2개, 3개 정도 틀렸다고 했잖아, 애들이. 그때 애들이 틀린 전부 다 목적이래. 틀린 문제가 전부 다 뭐였냐면은 곱셈 공식 까먹어서 한두 개. 그냥 한두 개의 공식을 까먹어가지고 그거에 연관되는 문제들만 우르르 다 틀렸더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곱셈 공식 다 외웠는지 점검만 한번 좀 해봅시다. 자, 갑니다. 혹시 내가 까먹은 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써주는 거 한번 쓱 써두세요. 알았죠? 곱셈 공식은 총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1번부터 4번은 사실 내가 써줄 게 없어. 다 중학교 때 나왔던 거거든. 특히 3, 4번은 외우지도 않을 거고. 자,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너희들이 제일 많이 쓴 거라고 해야 되나? 우변은 안 쓸게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당연히 너희들이 전개할 줄 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거보다 더 많이 쓴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합차, 합과 차를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된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곱셈 공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외운다기보다는 방금 그 전개하는 과정과 관련된 거지.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곱하는 녀석 하나랑 ax 플러스 b에다가 cx 플러스 d를 곱하는 거 하나. 얘네를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말 그대로 전개하는 과정이랄까? 오히려 거꾸로 들어오는 인수분해가 더 중요하지. 얘도 마찬가지 뭐 acx 제곱에 플러스 ad 플러스 bc 이런 거 나옵니다. 이건 당신들이 알 거고 여기까지를 우리는 중학교 때 배운 곱셈 공식이라고 하죠. 네 가지는 중학생. 그럼 이제 사실 5번부터가 진짜 너희들이 외워둬야 되는 곱셈 공식인데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6개인데 그중에서 사실 외울 거는 딱 4개. 나는 딱 4개만 남깁니다. 5번 공식은 너희들이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식. 승현이? 윤승현 씨? 자, a뿔 b뿔 c의 전체 제곱. 항 3개짜리 제곱식 뭐 있지? 전개하면 뭐지? 기억나나요? 그 수일반에서 클리닉 했을 때 이것 때문에 틀린 애가 한 명인가 있었거든? 자네도 똑같은가? 자, 기억날 거야. 잘 기억 살려봐. 항 3개짜리 제곱식은 일종의 항 2개짜리 제곱식이랑 거의 생김새 유사하잖아. 그래서 일단 뭐 나와? 각각을 제곱한 녀석 튀어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2ab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플러스 2ab, bc, ca 다 나오지. 그걸 나는 보통 묶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기억납니까? 윤, 기억납니까? 창경이었나? 기억나? 다들 외우고 계시죠? 자, 6번 갑니다. 자, 6번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나는 이거 외우지 말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뭐냐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사실 이 녀석을 전개할 일도 잘 없을 뿐더러 너희들이 고차 방정식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사실 고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더 많이 얘기를 하지 사실 외우려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에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x 플러스 abc. 그래서 이 창의 개수는 세 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합의 부호 반대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은 너희들이 외우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6번 공식은 나도 외웠니 안 외웠니 거의 물어보거나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얘네들은 뭐 외우고 있다면 그걸 까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워낙 쉽게 전개할 수 있는 녀석이라서.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볼까? 7번 굉장히 중요하죠. 5번과 함께. 7번 뭐냐면 항 두 개짜리 a 플러스 b에 대한 삼승공식. 경민 기억나? 자, 얘는 뭐였죠? 삼승. 그 다음에 외울 때 보통 3a 제곱의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3승으로 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나는 나중에 다른 더 활용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안 외우고 보통 이걸로 정리해줬었던 거 기억날 거야. 나랑 했던 사람들. 오케이.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얘로 외운 사람들은 a-b의 전체 3승 공식도 역시 잘 해결이 될 겁니다. 뭐 하면 되거든? 처음에 a 3승만 냅둬 놓고 그 나머지 항들은 전부 다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면 끝나거든. 어떤 게 플러스였지? 어떤 게 마이너스였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부 다 마이너스.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자, 8번 공식도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단원이 곱셈 공식을 하는 동안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많이 중요해지냐면은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죠? 지금 나와있는 이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그냥 인수분해 공식이 된단 말이야. 그때 이 지금 내가 쓸 8번 공식은 인수분해에서 훨씬 많이 쓰이고 실제로 너희들이 사용했던 것도 다 인수분해에서 썼을 거예요. 한번 기억해보면. 자, 뭐냐면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3승을 곱한 식, b제곱을 곱한 식 얘를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뭐가 돼요? 3승 플러스 3승이 되거든요. 너희들이 이 녀석을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a3승 플러스 b3승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 하다가 뭐 공통부분 묶어주기 위해서 식 변형할 때 그때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 녀석을 사용하는 거. 거기서 훨씬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봐둔 게 맞고요. 혹시 까먹은 사람들은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언제 필요하냐면 인수분해 때 필요합니다. 3승 마이너스 3승. 됐죠? 그 다음에 9번 공식. 얘는 나는 외우지 말라 그래요. 근데 뭐였는지 얘기만 해보자. 뭐냐면 a제곱 플러스 ab에 플러스 b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에다가 플러스 b제곱을 곱하는 식. 뭐가 나오냐면 a 4승에 플러스 a제곱 b제곱에 플러스 b 4승이 나옵니다. 요 녀석은요 학교에서도 안 물어봐요. 얘를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딱 하나. 여기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뭐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다음 중 곱셈 공식으로 알맞은 것은 또는 좌변, 우변 자리 바꿔서 다음을 인수분해 제대로 한 것은 이라고 그냥 확인용으로 물어볼 때 그때 물어보는 정도 말고는 안 물어봐요. 그럼 이걸 한 번도 안 만나냐? 그거는 아니고 만나기는 만나는데 선생님들조차 문제집에 나와도 문제집조차 해설을 항상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 녀석을 가지고 전개를 할 때 개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거꾸로 얘를 가지고 개수 장난친 다음에 인수분해 하라고도 해요.
근데 그 방식이 곱셈 공식을 외워서,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서가 아니라 전개를 할 때는 사실 합차를 이용하지. 어떤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식에다가 ab를 더한 거 하나 뺀 거 하나 합차를 전개하지 너희들이 공식 외워서 전개 안 합니다. 계속 가지고 여기서 2 뭐 또는 여기 3 장난을 쳤다고 쳐봐. 너희들이 외워서 안 한다고. 다 뭐 합차 이용해서 전개를 하고 있을 거라고. 모범 답안조차 그렇게 전개할 겁니다. 두 번째 거꾸로 넘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개수를 막 2, 3 이런 식으로 막 장난을 칠 거예요. 그 녀석의 경우에도 너희들이 거꾸로 인수분해 하러 할 때 공식을 외워서 거기다가 나는 예를 들어서 4b 4승이라고 하면 2b제곱을 뭐 b제곱으로 바라볼 거야 하면서 막 치환하고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냐면은 보기차식을 이용한 전개가 아니라 인수분해 보기차식을 이용하는 인수분해로 넘어오지 절대로 공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설지조차 그렇게 바뀔 거라고요. 모범 답안 문제집에서 지금 이 문제 이거를 공식화하는 거는 딱 유일하게 하나 인수분해 첫 번째 공식 혹은 곱셈 공식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에서 참거짓 문제로만 물어보고 그 외 나머지 개수로 살짝만 장난치면 전부 다 이걸로 풀이가 바뀌어 있어요. 그만 공식 외워서 응용해서 활용하러 넘어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외우게 한다 안 한다? 나는 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쓸모가 없으니까. 써먹질 않고 그걸로 풀지 않으면 공식 외워서 풀지 않으면 틀렸다고 안 하니까. 알았음? 그리고 개수로 장난치는 거는 방금 내가 지운 그 방식이 훨씬 심플하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공식은 여기 혹시 뒤에 나경이 여기 보여? 내 손바닥 보여? 보여? 지은이도 보여? 오케이. 자, 10번 공식은 오히려 얘가 더 중요하죠. 근데 얘는 정말 길어요.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길어서 오히려 너희들이 잘 외우고 있는. 자, 뭐 말하는 거냐면 좌변부터 만들어 볼까? 승현이 뭔지 아나?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뭔가 이상한 거 곱하는 녀석.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뒤에 뭐부터? 그렇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잘하네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개를 하고 나면 우변은 뭐다? 3승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수요일, 일요일 날 반에서 애들이 정말 많이 틀렸다고 했지. 한 2문제씩, 3문제씩은 다 틀렸다고 했지. 그때 전부 다 틀렸던 문제가 뭐냐면 얘였어. 정확하게는 이걸 이용한 곱셈공식의, 지웠네.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인데, 전부 다 뭘 생각을 했냐면, 3승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을 만나자마자 뭐가 떠올랐냐면 나 공식 까먹었어. 어떤 공식인 줄 착각한 거? A와 B와 C에 대한 항 3개짜리에 3승 공식이 있는 걸로 착각한 거. 그래서 나 공식 까먹었다. 나 기억이 안 나. 라고 하면서 애들이 다 그 문제를 포기를 했어. 그 틀린 애들이. 맞냐? 아니지. 항 3개짜리의 전체 3승 공식은 그런 공식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3승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이 나온 거는 유일하게 여기서 딱 하나. 그 곱셈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면 얘를 이항시켜서 외워놓죠.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는 얘 곱하기 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더하기 3의 bc로 외우는 그거 하나 까먹어서 애들이 정말 많이들 질문을 했고요. 이제 너희들은 뭐 외웠으니 더 그림 교재 잘 풀을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여기까지. 자, 필기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얼른 필기하시고 특히 내가 5번, 7번, 8번, 10번에다가 좀 별표 또는 뭐 체크 표시해놨고 8번은 인수분해 단에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까지 해서 써야 될 것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써주세요. 자, 교재를 보시면은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해놨냐면 단원들마다 항상 여기 왼쪽 자리 비워놨지? 단원명 밑에 거기다가 필기할 게 있으면 필기 좀 해달라는 식으로 좀 쭉 공간 비워놓은 거니까 오늘 곱셈공식이랑 곱셈공식의 변형식에서 쓸 거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써두시면 될 거예요. 알았죠? 자, 필기 시간 드릴게요. 기기. 뭐 삐딱삐딱하게 썼네. 자, 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곱셈공식의 변형입니다. 자, 근데 성호 기억나? 내가 곱셈공식의 변형 공식이 중요하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니? 아니면 이거 필요 없어! 쓸데없으니까 외우지 마! 라고 했니? 그렇지. 외우지 말라고 했었을 거예요. 자,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곱셈공식이 아니라 곱셈공식의 변형이 맞습니다. 근데
공식으로서 달달달달 암기를 해놓고 외워놓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곱셈 공식에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면, 아니 곱셈공식 변형식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를 가볼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 곱하기 b가 2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다?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본다. 구해볼래? 라고 물어봐요. 이겁니다. 결국 너희들이 실제로 만나는 문제는 물어보는 놈과 주어져 있는 놈을 합쳐보면은 그 세 개로 만들어져 있는 곱셈공식의 변형 공식에서 그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라고 나와 있거든. 거기다가 쏙쏙쏙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세요.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 곱셈공식의 변형식이라고 할 거 이거 외울 거 아니잖아, 그치? 왜? 마이너스 ab가 왼쪽으로 넘어만 가 있으면 사실 이거 뭐거든? 그냥 곱셈공식이거든. 그래서 곱셈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요, 딱 원하는 게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주어져 있는 놈들과 구하고자 하는 놈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하고 있는 그 공식, 곱셈공식이 뭐가 있니? 즉 곱셈공식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그냥 달달달달 외워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공식 다시 쓸게. 곱셈공식의 생김새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ab라고 하니까 그 곱셈공식을 외울 때부터 뭐라고 기억하냐면 a와 b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ab를 가지고 식을 만들었을 때 a 플러스 b와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그 구성을 이런 식으로 바라봐 달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합차도 마찬가지.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는 이 식을, 이 곱셈 공식 자체를 바라보는 너희들의 시선이 ab를 가지고 만든 합과 차 그리고 제곱끼리의 차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만약에 물어보는 것 한 가지와 주어진 것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는지를 바라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식으로 바라봐 주세요라는 거 그거 하나 요구하는 거고, 근데 곱셈공식의 변형식을 보면 좌변우변을 살짝 이항을 시켜놨거든. 그때 미리 이항을 시켜놓은 이유 또한 역시 딱 하나입니다. 왜 곱셈공식의 변형식이 지금 이 공식을 제곱 더하기 제곱 는의 형태로 바꿔뒀느냐, 딱 이유는 하나죠. 앞으로 뭘 많이 물어볼 거니까. 합과 곱을 주고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게 제일 많으니까 그냥 이항시켜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만약에 2ab, ab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뭐야? 2분의 1까지 붙여서 a 제곱에, 미쳤나봐.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빼는 식으로 이렇게 외우게? 이것도 외워두게? 그건 아니잖아. 맞지? 실제로 곱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또 외워서 들어갈 거 아니잖아. 이해됐음?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이항시켜 놓는 이유는 딱 하나. 어디서 연결될 게 뻔하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때 분명히 너희들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라는 거 이미 너희들은 배워서 알지? 그 두 근을 뭐라고 했을 때, 만약에 a와 b라고 했을 때 합이 마이너스 p인 거, 곱이 q인 걸 아니까 너희들이 ab의 합과 ab의 곱을 미리 구해올 걸 아니까 일부러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보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해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곱셈공식의 변형식은 암기라는 게 필요 없고, 사실 변형식에서 외울 건 사실 딱 하나.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내가 설명을 안 하는데, 그거 하나 말고 나머지는 변형식이라고 하는 데서 필요한 거는 그냥 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아까 제일 긴 거 10번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 그 곱셈공식의 구조가, 요 살짝만 좀 바꿀까? 마이크를 묶어서. 요 식의 구조도 어떻게 바라보셈? ABC를 가지고 만든 3개짜리 합공식, 제곱끼리의 합공식, ABBCCA 두 개씩 곱한 녀석들의 합공식, 식. 그 다음에 삼승들의 합, 그 다음에 ABC의 곱.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하나를 물어보면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하면은 풀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놈과 물어본 놈까지 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다죠.
대신에 한 단계 건너뛰기도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본다. 뭐? 여기를 수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A, B의 합과 곱과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있어, 없어? 그거는 없지. 저 세 개만으로 이루어진 건 없죠. 그래서 곱셈공식의 변형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점점 어려워하기 시작할 거. 지금은 재료들이 중학교 거밖에 없어서 그렇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먼저 이 두 가지 녀석을 가지고 A 빼기 B를 찾아와야만 그때 이 두 개를 다시 이용해서 구하러 갈 수 있겠네. 징검다리를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 찾아가는 거, 그걸 요구하기는 하겠죠. 그 징검다리는 주어져 있는 걸 보면서 가지 말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여서 나 이걸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알아. 그래서 얘를 구해 와야 되겠네. 징검다리 찾으러 가야지. 두 개를 이용해서 그렇게 찾아주세요. 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줘. 그래서 수학 공부도 사실 뭐 이거 수학에서는 쓸모없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봐주세요. 알았죠? 그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에서 앞으로 너희들이 풀어나갈 힌트는 다 보이니까. 알았음? 그 필요한 재료라는 게 나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쉬운 재료들밖에 없잖아. 중학교 때 외운 공식, 합차 공식 하나, 완전 제곱식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되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그 재료들이 한눈에 안 보일 겁니다. 재료가 두 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그래가지고 한 방에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먼저 봐주세요. 자, 쉬었다가 뭐 얘기할 거냐면 4승 더하기 4승이라던가 5승 더하기 5승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진행하려고 해요. 공식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녀석들. 알았죠? 자, 원래는 50분 조금 넘어서 쉴 건데 오늘 살짝 졸려하는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너희들 따라 달라지고요.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은 갔다 오고 편의점 갔다 오는 사람은 잠깐 갔다 오셔도 돼요. 이제 하나 둘 셋 어떤 거 해볼 거냐면 5승 더하기 5승을 4승 더하기 4승을 만들어 가봅시다. 자, 우리가 4승 더하기 4승이라는 공식을 외운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외울 일은 없고요. 물론 외워놓으면 도움되긴 합니다. 지금 이미 외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얘를 앞으로 외울 때 는의 형태로 외울 것까지는 없고, 너희들이 4승 더하기 4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자, 4승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제곱을 제곱해서 만들 수 있다, 그치? 그것만 기억하면 됨. 그러면 뭐가 된다? 제곱 더하기 제곱을 뭐 해주는 과정에서, 제곱해주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뭐다? 4승 더하기 4승이고, 그 다음이 제곱식이니까 2에다가 둘이 곱한 거, 어떤 거? a제곱, b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도 마찬가지, 5승 더하기 5승도 마찬가지죠. 5승을 만드는 방법은 뭐다? 2승과 3승을 곱하면 된다라는 사실까지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치? 자, 5승 더하기 5승은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너희들이 3승 더하기 3승을 곱함으로써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곱했을 때 5승, 이거 곱했을 때 5승, 즉 5승 더하기 5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이거 하나를, 얘네들도 3승 제곱이고 얘는 제곱 3승이니까 제곱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남는 게 뭐예요? a 플러스 b. 그래서 항상 문제는 얘를 물어보기에 앞서서 너희들한테 제공하는 게 합과 곱만 줄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5승 더하기 5승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제곱 더하기 제곱도 필요하고 3승 더하기 3승도 필요하고, 그리고 a, b를 제곱한 녀석 a제곱, b제곱도 필요한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알았죠? 혹시 처음 보거나 한 사람들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거 잘 써두세요. 필기 시간 조금 이따 줄게. 알았지? 오늘 시간 조금 여유 있으니까 필기 시간 내가 줄게요. 자, 가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승 더하기 6승도 너희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녀석 중 하나가 됩니다. 최대 7승 더하기 7승까지도 만나본 적은 있거든. 자, 6승 더하기 6승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 수 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너희들이 먼저 필요에 의해서 구해요.
아까처럼 제공하는 거는 합과 곱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을 3승하다 보면은 얘 3승할 때 6승, 얘 3승할 때 6승. 뭐? 6승 더하기 6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남는 게 뭐다? 두 개짜리의 3승 공식이니까 3, 둘이 곱한 거, 그리고 둘이 더한 거.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누구? 3승 더하기 3승을 먼저 구해오세요. 역시 제공되는 거는 합과 곱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이용해서 3승 더하기 3승을 구한 다음 얘를 제곱할 때 6승 더하기 6승이 만들어지며 그 뒤에 두 개짜리의 제곱이니까 두 배의 둘이 곱한 거 3승 3승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두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혹시 자 이거는 다른 반 저기 수일반은 내가 먼저 풀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애들이 못 풀어가지고 자 잠깐만 여기 있을 텐데 어딨냐 있나? 여기 있다. 17번에 2번 문제. 자 7번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책 확인하세요. 7번에 2번 문제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볼래요?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이거 어디서 어떻게 구해오는지 얘도 역시 공식에는 이런 식이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맞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볼까요 이제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얘를 사실 제일 많이 질문을 해. 심지어 얘네들 잘 하는 애들도 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 얘도 기억하세요. 느는 형태로 외우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이거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기억해놔. 그게 곱셈공식의 변형을 외우지 말라는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느는 형태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만들 수 있는 과정만 한번 생각해봐. 이 제곱 제곱은 사실 AB라는 놈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리고 BC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CA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뭐야? 항 3개짜리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몇 번째 공식? 아까 곱셈 공식의 5번 공식 기억나니? 항 3개짜리 그냥 누구?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혹은 알고 있다면 또는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그 녀석을 제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녀석 제곱 A제곱 B제곱 두 번째 녀석 제곱 B제곱 C제곱 세 번째 녀석 제곱 C제곱 A제곱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항 3개짜리 전체 제곱은 뭐다? 플러스 2에다가 세 녀석을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할 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앞에 두 개 곱해주면 A, B제곱 C 뒤에 두 개 곱하면 AB, C제곱 끝에 거 두 개 곱하면 A제곱 BC 그래서 뭐 해준다? A, B, C로 묶어주게 되면은 A, B, C 해주면은 전개할 때 A제곱 BC, A, B제곱 C, A, B, C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 2번 공식, 2번 문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는으로 만들려고 막 억지로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요 녀석이 있다. 제곱을 하면은 우리가 궁금한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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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거기다가 이 x, y, g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g로 구하면 되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필요한 재료들이 무엇이 나오는지 아니까 그 다음에 문제 전체를 한번 보면은 어때? 주어져 있는 거에서 x, y, g의 합 있죠? 0.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있죠? 근데 그게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은 지금 필요한 건 아닌가 봐. 1번 푸는데 필요한 건가 봐. 그럼 얘만 너희들이 구해오면 되네. 징검다리가 하나 필요한 걸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보면서 찾았다, 그치? 그럼 이 징검다리를 먼저 너희들은 찾아오시면 돼요. 뭘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해설지를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영문도 모르는데 갑자기 너희들한테 이걸 구하라 라고 해설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해설지는 뭘 아니까, 이미 풀이를 아니까 이걸 먼저 구해오는 거고. 따라서 왜 자꾸 들어가냐? xy 더하기 yg 더하기 gx는 무엇.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대입하러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이제 해설지는 이렇게 풀지만 너희들은 얘가 오히려 뒤에 나와야 될 겁니다. 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가니까. 이제 내가 설명하는 순서는 그래서 먼저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서 식을 만들어. 그래서 필요한 게 나오면 한 편 하면서 출발해서 만들면 되죠. 알았죠? 어쨌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됨. 이해됐음? 자, 요 문제 몇 번이야? 17번에 2번 문제 별표 좀 쳐놔요.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응용형 변형 문제 요거 4가지. 특히 얘가 진짜 정말 자주 나온다. 잘 정리해놓고 꼭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 보면 이 3개를 가지고 만든 문제들 몇 개 있을 겁니다. 자, 17번 저 문제 포함해서 여기 변형식에 추가로 내가 써둔 거 포함해서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은 얼른 정리하시고요. 다 되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항등식 하러 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단원에서 필요한 것들, 곱셈 공식의 응용 버전들. 알았죠? 오늘은 항등식까지 나가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제를 지금 미리 얘기하자면 그냥 58번까지예요. 지금 오늘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거 46번에서 58번까지 한 13문제 정도 되는 딱 요거 얘기하고 말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숙제를 뭐 1번부터 58번까지 낼지 아니면 46번에서 58번까지만 하고 그림 교재도 너희들이 원래 이제 클리닉 때 첫 단원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지 우리가 다음 주 월토니까 월요일 날 클리닉 해야 되는 거 생각하면서 내가 숙제 좀 내줄게요. 알았죠? 그린 교재를 숙제로 낼 수도 있고 그린과 오렌지를 같이 그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린은 다음 시간에 넘기고 그냥 다음 시간에 1번부터 24번까지 하고 숙제는 요걸로 이제 또 대체할지 그건 좀 고민해 볼게요. 알았죠? 그래서 카톡 다 들어와 있지? 단톡방 안 들어온 사람? 전에 지난주에 싹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거 어쨌든 거기다가 숙제 공지할 거니까 그거 잘 보고 숙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학 하, 수학 1, 수학 2 각각 이제 특강 듣는 것들 다 다르죠? 그것도 이제 봐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싹 다 초대할 거니까 거기 이제 들어오라고 하면 거기 들어와서 이제 공지 받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특강 신청한 사람들 내거 수학 하, 수학 1 이거. 자, 아무튼 갑시다.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딱 하나 마지막 누구? 항등식. 근데 이미 항등식 단원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정말 쉬워. 근데 이 항등식 파트가 다른 단원,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는 거기가 이제 워낙 응용되는 게 많아서 얘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뭐 자세하다고 해봐야 내용 자체가 워낙 심플하기는 한데 어쨌든 너희들이 항등식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거야. 근데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 다음 단원, 나머지 정리라던가 저 뒤에서 응용되는 부분들을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하는 거니까 뭐 첫날이기도 하니까 너희들이 좀 복습한다 생각하고 좀 천천히 잘 들어봤으면 좋겠음. 알았음? 용어까지. 자, 일단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자면은 항등식이 뭐야? 정의를 물어보는 게 사실 너희들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 그지? 항등식이 뭐예요? 경민 씨? 네가 알고 있는 항등식. 모르나? 까먹었나? 분명 알고 있을걸요? 자, 정의를 물어볼 때는 얼버무려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흩어져 있는 너희들의 그 정의를 내가 정리를 해줄 거니까 알고 있는 만큼만 얘기해봐. 항등식이 뭐야? 그렇지. 그것도 항등식의 기본 성질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항등식이 이미 무엇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만든 성질이고 항등식의 정확한 정의는 말 그대로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 보통은 우리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항등식이다, 그지? 그래서 방정식과 구분을 지어서 이제 두 개를 설명한 다음에 합해서 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등식과 구분되는 게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어쨌든 방정식은 뭐다?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는 거고요.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럼 출제자인 당신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방정식의 정의가 특정 x만 성립해. 그럼 당연히 물어보고 싶은 게 뭐겠어? 성립하도록 하는 x가 뭘까를 당연히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 특정 x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잠깐만. 특정 x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보통 근이라고 불러주죠. 뭐 해라고도 불러준다거나. 근데 해는 보통 부등식에서 쓰는 용어고 방정식에서는 근이라고 더 많이 하지. 어쨌든 그러다 보니 얘가 만약에 2차 부등식이면 근의 공식도 있고 근과 계수 관계도 있고 근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판별식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등장하잖아. 그 다음에 근의 성질들을 이용한 근과 계수 관계의 성질들을 이용한 혈례근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게 막 나오죠. 근데 항등식에서는 모든 x가 다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x가 더 이상 아닙니다. 당연히 x를 물어볼 리가 없지. 100노도 성립하고 1000노도 성립하는데 마이너스 2노도 성립하고 0노도 성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x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식이 항등식이 맞냐? 식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게 되는 게 항등식에서는 뭐다? 항등식에서는 뭘 물어보고 싶다? 그 정의를 떠나서 너희들한테 항등식을 완성해 주세요 라는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등장하는 항등식의 미정계수법. 이 식이 항등식인데 그 식의 개수들 몇 개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그냥 A, B 또는 P, Q, M, N 이런 식으로 둘 테니 너희들이 그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해봐.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 미정계수법을 써보세요 라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제 항등식의 정의는 뭐라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아까 경민이가 얘기한 항등식의 기본 성질. 설명은 자세하게 안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항등식이 있다. 만약에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d가 같다라는 식이 만약에 우리가 이게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의 풀에는 뭐가 등장하면 된다? 동류항들이 계수끼리 같다. a와 c가 똑같고 b와 d가 똑같다. 왜인지는 x에 아무거나 넣어서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다 보면 다 나올 예정이니까 이거를 외워두자라고 하면서 아까 경민 너가 말한 뭐 양변이 똑같다. 이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로 나옵니다. 알았죠? 정의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항등식 기본 성질은 양변이 동일하게 생겼다. 그러면 미정계수를 찾아나가는 방법도 각각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뭘 이용한 방법? 성질을 이용한 방법 하나랑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에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누구? 동류항들이 개수끼리 똑같다라고 비교해서 찾아가는 방법, 개수비교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런 x나 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말 그대로 내가 1, 2, 3, 4 아무거나 넣어서 찾는 방법,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개수비교법도 모든 항등식에 쓸 수 있고 수치대입법도 사실은 모든 항등식에 다 쓸 수 있어. 즉 아무거나 쓰면 돼. 나는 개수비교법으로만 풀 거야.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좋아요. 두 번째, 나는 수치대입법으로만 풀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의 진짜 목적을 무시하고 그냥 성질을 쓸 거야, 정의를 쓸 거야에만 나온 거고 방법에 해당하는 개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은 사실은 목적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 가자. 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개수비교법은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즉 기본적인 풀이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근데 수치대입법은 일부 몇 가지 문제를 쉽게 푸는 재료가 된다 또는 쉽게 푸는 방식이 된다라고 내가 전에 얘기를 했었을 거야. 수치대입법은 특정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목적성이 뚜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집을 보거나 쌤들 설명을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냐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중 무엇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쓰면 편하니라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딱 수치대입법 하나만 생각하세요. 좀 이따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그 목적에 부합하는 딱 두 가지 문제이냐 아니냐. 즉 수치대입법을 쓰면 쉽게 풀 수 있냐 아니냐만 고민하면 됩니다. 계수비교법을 쓰면 편하냐 아니냐가,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수치대입법 딱 하나만 썼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만 당신들이 고민해 주시면 돼요. 밑에 나머지 정리 써야 된다, 경민아. 한 반 정도까지만 채워놔. 그래서 예시 문제를 들어가 보면은 너무 쉬운 예시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는 b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가 항등식이다. 그때 ABC를 찾아봐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3, B는 2, C는 1 나온다, 그치? 이거는 뭘 이용한 거? 그냥 계수비교법 이용한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게 동명들이 계수끼리 비교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AX-1, BX-2, 뭐 CX-3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녀석이 뭐다? 5X 플러스 7이다. 이게 항등식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때 너희들의 풀이는 지연씨 어떻게 풀겠어요? 전개해서 동명끼리 비교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의 X B라고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는 5X 플러스 7 해서 A 플러스 B는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는 플러스 7 해서 AB를 연립해서 찾아도 됩니다. 맞죠? 그거는 뭘 이용한 거? 계수비교법을 이용한 거. 근데 이 녀석을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 항등식이니까. 그럼 x에 뭘 넣는 게? 1을 넣고 2를 넣는 게 훨씬 심플한 거 알겠어요? 왜? 1을 넣어주면 이제 a는 사라질 예정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b는 12입니다. 해서 b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x에 2를 넣어주면 b가 사라지면서 a만 남지. 얼마예요? 17입니다. 그렇게 찾으면 AB가 연립 없이 바로 답이 나오지.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수치대입법의 목적입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연립이라는 불편한 연산 없이 만약에 두 개의 미지수를 찾고 싶다면 하나씩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 세 개가 있다면 역시 하나씩 바로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수치대입법의 역시 대표적인 목적 문제 어떤 거? 왜 자꾸 들어가냐? 이건 쓰지 마세요. 내가 막 쓰는 거라 답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수치대입법이야, 계수비교법이야? 승현아. 수치대입법. x에 뭐뭐뭐 넣어보겠어. 좌변의 생김새를 보면서 x에 1 넣고 2 넣고 3 넣어주면은 어때요? 1 넣는 순간 얘네들 사라지면서 b만 남지. 2를 넣어주면은 얘네 둘이 사라지면서 c만 남고, 3을 넣어주면 역시 둘이 사라지면서 a만 남아서 a, b, c를 연립 없이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녀석 나오죠. 그게 바로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쉽게 풀 수 있거든. 전개라는 거는 너무 불편하잖아. 말 그대로 세 식을 다 전개해서 동량끼리 또 다 묶고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작업이 등장하거든. 그렇게 수치대입법을 쓰면은 편한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 풀이. 다시 한번 뭐라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하나씩 바로바로 답이 나오게 푸는 경우. 그게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마지막에 있던 여기 있다. 49번.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49번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항등식. 자, 얘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요? 자, 항등식을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계수를 정하는 두 번째 목적이 뚜렷한 문제. 자, 문제를 한번 보자.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쓰면서 갈게요. 좌변은 분명히 어때? x의 9승, 그 다음에 미정계수 a 나오고, x의 6승 마이너스 b 나오고, x의 3승 플러스 c. 미정계수가 a, b, c 세 개가 등장했다,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a, b, c를 구해주세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우변을 보자. 어때? x3승 빼기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fx가 등장합니다. 모르는 게 미정계수가 a, b, c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 fx도 있죠.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을 만약에 우리가 계수비교법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때? 양면을 전개해야만 동류항끼리 계수가 비교가 가능하지. 뭐 예를 들어서 9차항의 계수는 얼마예요? 1입니다. 1은 얼마? 두 번째 8차항의 계수는 0이죠. 0은 얼마? 7차항도 0이죠. 0은 얼마? 이런 식으로 모든 식이 필요해.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뭐도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다. fx가 뭔지를 구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계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궁금한 거는 A, B, C 밖에 없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궁금하지 않은 fx를 구하고 가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야 양변을 전개가 가능하니까. 그게 바로 수치대법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나는 fx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않아. 즉, 안 궁금해. 내가 답으로 쓰고 싶지 않은 녀석들은 안 구하고 패스하는 게 가장 쉽죠. 그게 수치대법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누구? fx를 사라지게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식을 해? x로 묶어주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은 합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x에 뭐뭐뭘 넣으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0과 마이너스 1과 1을 넣음으로써 우변에 fx 앞에 있는 개수를 전부 다 빵빵빵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연립이 필요하기는 할지라도 그래도 뭐 할 수 있잖아. 쉽게 A, B, C를 구해올 수 있잖아. 왜? fx를 안 구하니까. 자, 수치대법의 두 번째 목적 뭐다?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만 남겨놓고 구하고 싶지 않은 녀석은 지워버리는 녀석. 그렇게 x값을 특정 값을 내가 0과 마이너스 1과 1을 넣습니다. 물론 0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고 100 넣어도 성립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구하고 싶지 않은 fx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수치대법이에요. 알았죠? 지금 이 풀이가 나중에 다음 단원인 뭐로 넘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정리로 넘어갈 예정이고 지금 이 흐름이 나머지 정리의 핵심 중 하나. 나머지 정리의 응용 버전이라던가 오케이? 나머지 정리의 기본적인 내용의 첫 출발이라던가 등등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치대입법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우리는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찾아서 모든 항들을, 즉 항등식을 완성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정계수법, 하나는 수치대입법. 근데 둘 중에 뭘 쓰면 쉬운지를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수치대입법을 쓰면 쉬운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수치대입법을 쓸까 말까를 고민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만약 수치대입법을 안 쓰면 뭐 하는 거지? 계수비교법 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답을 구하는 과정을 상상할게요. 어차피 너희도 풀어오게 될 거고 0과 마이너스 1과 1을 넣는다 알면은 쉬우니까. 여기까지 됐음. 이게 수치대입법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다음 두 가지 내용 딱 남았고 오늘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제 마지막 유형 9번인데요. 자, 그 전에 유형 7번에서는 사실 내가 저기 방학 전에 수업에서는 12월 달 하는 수업에서 내가 설명 안 했던 녀석이기는 해. 뭐냐면 유형 7번의 괄호 2번이라던가 52번을 말하는 건데 52번을 보자. 자, 요거 좀 이제 지워도 됩니까? 요 유형을 우리가 문제집에서 너희들이 수상을 하는 동안에 수학 1도 나오고 수학 2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수학 상을 하는 동안에 딱 두 번만 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어진 식이라고 하자.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 이번 단어는 항등식. 다른 단원에서는 2차식의 최대 최소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그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주어진 조건식을 만족해주세요. 거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잘 기억해서 딱 하나 뭐다? 대입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y는 형태로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를 대입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은 뭐라 돼 있어?
x-y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이 녀석을 대입하기 위한 형태로 고쳐주면 뭐다? y는 x 플러스 1이겠지. 로 바꿔서 그 y 자리에 x 플러스 1을 뭐 해주세요? 항등식이면 항등식에 2차식의 최대 최소면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그 2차식에 뭐합니다?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지금은 뭐다? 여기 만족하고자 하는 식 다시 한번 쓸게. ax 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식. 얘가 뭐 하고 싶어? 모든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이 되고 싶다. 그치? 그 항등식이 되고 싶은 식에다가 y 자리에 x 플러스를 뭐 해주세요? 대입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뭐야?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y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에 y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고, 그게 1입니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얘를 뭐? 항등식이 되도록 누구를 완성해 주셈? ABC를 구해주셈. ABC를 구해. ABC가 뭔데? 미정계수다, 그치? 그럼 바로 이제 너희들이 이미 풀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미정계수 ABC를 구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 누구?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뭘 사용하면 편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라면 수치대입법을 쓸 것 같아. 왜? x에 0을 넣어버리면 c 바로 나오잖아. x에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a가 나오잖아. 그럼 b는 어떻게 구해? 아무거나 0 한 번 더, 1 한 번 더 넣으면 되지. 알았죠? 나는 수치대입법 쓸 것 같은데, 뭐, 그걸 꼭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이번 문제에서는 뭘 쓸래 보다는 저게 핵심이라. 동류항끼리 비교해서 계수비교법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변에는 2차항과 1차항이 없네. 그래서 뭐다? 얘네들 둘 다 빵빵이다. 그럼 상수항끼리 비교하면 C는 1이 되고 C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2고 C가 1이니까 A도 1이 되겠지.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지? 경험이 됐지? 예. 어쨌든 처음에 어떠한 1차식을 주면서 뭐뭐뭐를 만족하는 이라고 하면서 항등식에서도 나오고 2차식의 최대치도 아마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일 거예요. 저기 저 2차 함수 파트. 거기서 나오는 최대최소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뭘 만족하세요? 라고 하면은 주어진 식을 y는의 형태 또는 x는의 형태로 대입해서 바꿔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음? 됐죠? 자, 마지막 한 내용하고 오늘 맞춰볼까? 자, 마지막은 누구냐면 유형 8번이 아니라 유형 9번입니다. 자, 먼저 너희들이 이번엔 풀어보세요. 몇 번을 푸냐면 57번 문제인데 57번에서 4번 문제 하나 풀어볼래요? 57번에 괄호 4번. 혹시 시간 남으면 앞에 1, 2, 3번 풀어도 좋고. 어디? 어디가? 아, 이거? 그러네. 너 처음 봤어. A19 맞아요. 못하네. 더 정리 좀 해놔야겠다. 저기 그리고 앞에 지금 책상에 보면 포스트잇 하나씩 다 놓여 있죠. 이거 너희들 필기할 때 필요한 사람들 쓰라고 둔 거니까 필요한 사람들 얼마든지 쓰세요. 다 떨어지면 얘기하고.
자, 가볼까? 자, 아마, 와우! 내가 언제부터 녹화를 하는 거야? 자, 이 문제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평가원 기출문제고요.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요거 얼른 빨리 풀어보시고. 승현이 차 지금 안 와서 아마 녹방 볼 텐데. 12월 달에 나랑 했던 사람들 그때 만났던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1분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요거 우변은 장난칠 수 있어요. 좌변도 개수는 조금씩 바뀔 수 있고 여기서 뭐 x-1의 1승, x-1의 2승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긴 한데 결국 물어보고자 하는 거에서 여기서 같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너희들이 A 재료가 없다라는 거는 힌트로 잡아줘야 돼. 즉 A 재료는 따로 찾아봅시다. A 재료가 뭐예요? 정규식이다 보니 상수항. 맞지? 뭐 x-1, x-1, x-1 돼 있으면 x에 1 넣으면 되고. 알았죠? 어쨌든 상수항. 근데 좌변을 잘 봐.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5승 안에 있는 이 식에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상수항이 없는 식은 5승을 하든 4승을 하든 10승을 하든 뭘 하든 상수항 존재하지 않죠. 즉 상수항은 누구예요? 그냥 마이너스 10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A0를 따로 물어본다면 여기 뭐 더하기 A0 물어본다면 A0는 마이너스 10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0 안 물어보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시작할게. 알았죠? 마지막에 지워도 상관없고. 자, 어쨌든 좌변을 다시 씁니다. 그때 너희들은 5승 안에 있는 식이 x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되고 이 녀석을 전체 5승을 하는 거다 보니 얘가 따로 5승, 얘가 5승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여기까지 됐어요? 상수항 마이너스 10은 A0랑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바라봐. 좌변의 생김새가 어떤지 알겠어? x의 5승을 따로 마지막에 따로 밖에서 곱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에 의해서 우변은 1창, 2창, 3창, 4창까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 때문에 우변의 상수항 포함 A1, A2, A3, A4 1창, 2창, 3창, 4창의 개수는 전부 다 0 없다라는 걸 알아야지. 여기까지 됐음. 그거를 캐치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고 나면 끝났어. 이제 1창, 2창, 3창, 4창 없으니까 여기에 우변의 최저창은 뭐겠어? 한 번 더 쓸까? 최저창은 뭐가 되겠어? 어때? 다 사라졌으니까 이해가 되지. 그 모든 항을 쫙 볼 때 이제 양변을 뭐 할 수 있습니다? x의 5승으로 나눠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만 남냐면 x 플러스 3의 5승이 남고 우변은 나머지 항들 사라졌고 5차식으로 나눴으니 A5가 이제는 상수항이 됐고 자 나경아 그 다음에 A6가 원래 X의 6승이었는데 X의 5승을 나눴으니까 X 남고 A7의 X 제곱이 남고 A8의 X의 3승이 남고 A9의 X의 4승 마지막 더하기 없다. 마지막 A10의 X의 5승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X에 뭐 넣어버리면 1을 넣어버리게 되면 좌변은 4의 5승이라서 2의 10승 1024고요. 자,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변 뭐다? 5부터 9까지, 아니, 뭐래? 10까지
A5부터 A10까지 합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겠지. 어디 갔어? 짠. 근데 선생님, A5는 여기는 없고 따로 빠져 있고 A5는 따로 한 번 더 구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A5를 찾는 방법은 뭐예요? 그거는 3의 5승. 끝. 이해됐음? 이렇게 답을 구해주세요. 마지막 계산은 생략할게요. 어차피 이건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알았어요?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 흐름.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때? 분명히 지금 이런 한두 개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문제들도 건져가면서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우리 반 목적이에요. 알았죠? 자, 우리가 수학상을 너희들이 뭐 다른 학원에서든 나랑 했든 12월 달 또는 중학생 때 선행을 해온 이유들이 뭐야? 이제부터는 좀 응용 문제까지 넘어가 보자. 도 목적이 있거든. 계속 기본 문제만 하면서 3월 달 넘어가서 나 학교에서는 시험 4등급 받고 시작할 거야. 이 사람 없잖아. 목표가 없잖아. 아니, 목표가 없잖아가 아니라 그게 목표인 사람 없잖아. 맞죠? 다들 뭐 1등급, 2등급을 위해서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일단 1학기 성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각자의 목표들이 달라지겠지. 4등급인 사람들은 2등급이 목표일 수 있고 2등급인 사람들은 1등급 목표로 가고 1등급인 사람들은 100점을 목표로 가겠지. 그때부터는 이제 밤마다 학생들마다 목표들이 조금씩 달라져도 지금은 전부 다 출발선상에 있는 것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심화 문제들도 계속 설명을 하는 반이 될 거예요. 우리 반은. 알았죠? 이게 메인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계속 던져주는 식으로. 알았음? 자, 어쨌든 오늘 수업 첫날 첫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숙제 풀이도 들어올 거라서 숙제 풀이하고 수업하고 숙제 풀이하고 수업하고 할 거라서 진도가 지금처럼 막 한 단원씩 한 방에 확확 빼고 이거는 아마 못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좀 너무 세세한 증명까지는 생략하고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지? 이거 가지고 응용해보자. 이게 이제 방학데이 수업의 목표라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내가 좀 뒷단원으로 연결되는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도 있지만 첫 단원이기도 해서 일부러 첫날이기도 해서 일부러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증명하거나 뭐 하나하나 그런 것들까지 는 반은 아닐 겁니다. 이미 배운 거 알고 있지 확인을 하면서 혹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것들이 나오면 증명도 하이 가기는 하고 그러면서 응용 문제를 좀 이것도 응용해보자 저것도 응용해보자 계속 보여주고 던져줄 거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잘 가요.